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3일간 300번 넘게 땅이 흔들렸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건 전조다. 일본 열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최근 일본을 휩쓴 7월 대지진 괴담을 중심으로 그 배경에 자리한 일본 사회의 불안 구조와 재난 대응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최근 도카라 열도에서 사흘간 무려 300회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일본 전역이 극심한 긴장에 빠졌습니다. 여기에 2025년 7월 5일 대지진이 온다는 예언과 괴담이 SNS와 유튜브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공포는 현실보다 앞서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가고시마현 도카라 열도에서 사흘 동안 300회가 넘는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은 단순한 자연현상을 넘어 일본 사회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기름을 부은 건 바로 한 만화였습니다. 1999년 발행된 만화 내가 본 미래는 동일본 대지진을 정확히 예언한 작품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엔 2025년 7월 5일 대재앙이 예고돼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이 날짜가 재조명되며 괴담은 불시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지진, 예언, 불신, 이 삼각편대가 일본 사회를 공포 유니버스로 이끌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일본 정부도 대형 지진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발표한 재해 시나리오 보고서에서 앞으로 30년 이내 약 80% 확률로 난카이 해곡에서 규모 8, 9의 초대형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악의 경우 사망자 29만 8천 명, 이재민 1230만 명, 붕괴 건물 235만 채, 부상자 9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열도 아래엔 마치 엉킨 실타래처럼 지각판이 복잡하게 뒤얽혀 있습니다. 여기에 브리골이라는 거대한 자연의 설계도까지 더해지며 일본은 지진이 무대가 되어버린 셈이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오늘은 어디가 흔들릴까가 날씨만큼이나 일상적인 대화 주제가 됐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7월 일본을 덮친 건 단순한 지진이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이처럼 짧은 기간 동안 연이은 지진 발생은 일본인들 사이에서 지진의 종합 세트라는 농담까지 나왔지만 예언과 괴담이 뒤섞인 소문은 이들의 밤잠을 설치게 했습니다. 심지어 7월 5일 대재앙이라는 만화 예언까지 더해지면서 일본은 지금 지진, 예언, 불신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진 대국이라 불릴 만큼 세계에서 지진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1995년 고베 대지진, 2011년 동일본 대지진, 2024년 노토반도 지진까지 대재앙이 반복될 때마다 드러나는 건 일본 정부의 대응 시스템의 허점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 대피소의 물자 부족으로 정부보다 야쿠자가 났다는 냉소까지 터져나왔고 원전 사고 대응은 무능이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임시주택, 화장실, 기본 인프라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십조 엔을 투입해 만든 방제 매뉴얼이 있지만 정작 쓰나미로 관공서가 잠기고 물자가 유실되자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실제로는 관공서 건물이 쓰나미에 휩쓸려 비축 물품도 사라지고 배급 인력조차 확보되지 않아 이재민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실제 상황이 닥치면 이 매뉴얼은 어디에 있지 라며 허둥지둥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매뉴얼은 있는데 현실에선 아무도 못 꺼내본다. 일본 재난 시스템의 민낯입니다. 이번 7월 대지진 괴담의 진원지는 만화가 타츠키료의 내가 본 미래입니다. 이 만화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예견했다고 알려지며 신화가 되었고 2025년 7월 5일 대재앙이 온다는 예언이 재조명되며 일본 사회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특히 도카라 열도에서 최근 5일간 400회가 넘는 지진이 발생하자 이를 대형 재난의 전조로 해석하는 하일리히 법칙까지 언급되며 불안은 극에 달했습니다. 일본의 미디어와 SNS는 괴담을 키우는 진짜 마법사입니다. 만화 내가 본 미래가 2025년 7월 5일 대재앙을 예언했다는 이야기가 퍼지자 유튜브와 트위터에는 지진 예언 실시간 중계, 예언 적중률 분석 같은 영상이 쏟아졌습니다. 이쯤 되면 일본은 지진 예언 유니버스의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괴담은 일본 내에서만이 아니라 홍콩, 대만 등 해외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SNS, 각종 미디어는 공포와 불안을 자극하는 콘텐츠를 쏟아내며 상업적으로 소비하고 있습니다. 괴담이 실제 정책과 사회 대응을 왜곡하고 국민의 불안만 키우는 부정적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해명하지만 국민들은 정부 말은 믿을 수 없다며 괴담을 더 신뢰합니다. 겉보기엔 일본은 방제 선진국처럼 보입니다. 일본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각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구조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책임 미루기와 조율 실패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 지방정부의 행정기능이 마비되면서 중앙정부의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자위대 투입도 늦어졌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 자위대 투입도 늦어졌고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상 행정이 마비됐습니다. 현장의 주민들은 구조 요청을 하기보단 먼저 살아남기 위해 자력 생존에 나서야 했죠. 고령화로 대피가 어려운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미국처럼 중앙 컨트롤 타워가 없는 일본은 여전히 각 지자체가 제각기 움직이며 통합 대응이 어렵습니다.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처럼 일원화된 중앙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것도 일본 재난 대응의 한계입니다. 각 부처, 각 지자체가 따로 움직이다 보니 대규모 재난 시 일사불란한 대응이 어렵고 책임 소재도 불분명합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이재민들은 장기간 임시주택 생활을 하며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정부의 복구 정책은 물리적 복구에만 치중했고 심리적, 사회적 회복력 증진에는 소홀했습니다. 재난 이후 공동체의 연대와 회복력이 약화되고 자생적 자원봉사와 시민단체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미흡해 복구 과정에서 이재민들의 불만이 높아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정신건강 지원 체계를 도입했지만 현장에서는 인식 부족과 자원 한계로 실효성이 떨어졌습니다. 장기적인 심리적 지원과 사회복지적 접근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재난 이후 일본 사회는 점점 더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임시주택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며 이웃과의 교류가 끊기고 고령화로 인해 대피조차 힘든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은 물리적 복구에만 집중되어 이재민들의 심리적 상처나 공동체 회복에는 무관심하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한편 자원봉사자와 시민단체가 복구의 중심이 되지만 국가적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으니 우리끼리만 버티는 건가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번 괴담과 실제 지진 소식은 일본 여행 산업에도 직격탄이 됐습니다. 이래도 일본 여행을 간다고라는 기사 제목처럼 항공권 예약이 뚝 떨어지고 관광업계는 이러다 우리도 대재앙이라며 울상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일본의 재난 리스크가 주변국과 글로벌 경제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만약 대지진이 실제로 발생해 해적 케이블이나 물류망이 끊긴다면 한국, 중국, 동남아까지 통신장애, 물류 대란이 번질 수 있습니다. 일본의 재난은 결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반복되는 재난과 정부의 무능, 괴담의 확산은 일본 경제와 국제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은 물론 글로벌 공급망에도 불안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일본은 왜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방제 매뉴얼, 예산, 첨단 과학기술,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현장 대응력, 리더십, 공동체 회복력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안전망이 허술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괴담과 불안이 아니라 신뢰와 준비의 문화가 자리 잡아야 일본은 진짜 재난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예를 들어 한국 역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나 지진 발생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도 재난 대응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할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 동네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함 대신 지역별 대피소 위치, 가족 간 비상연락망, 그리고 평소에 준비할 수 있는 재난 대비 물품을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의 방제 정책만 믿기보다는 개인과 이웃, 지역 사회가 함께 자율적으로 대비하는 문화가 중요합니다. 일본의 실패는 정부, 국민 신뢰와 공동체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실제 예시입니다. 지금 일본의 재난 대응은 마치 방탄조끼를 입었는데 지퍼가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겉으론 완벽해 보여도 결정적인 순간엔 허술하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괴담에 휘둘리는 일본 사회는 불이 난 집에서 소화기보단 누가 불을 질렀냐를 따지며 시간을 낭비하는 모습이죠. 이건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 교훈을 타산지석 삼아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